안녕하세요. 이번 주 보안 동향 정말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전체의 문을 열어버릴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심각한 문제부터요. 여러분의 SNS 사진이 순식간에 무기가 되는 그런 사기 수법까지. 오늘 꼭 아셔야 할 내용들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인터넷 세상은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이번 주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디지털 경고등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의 마스터키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위험한 취약점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개발자분들이 믿고 쓰는 코딩 도구의 숨겨진 함정.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내 사진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정말 황당하고도 무서운 신종 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리액트 투 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심상치 않죠. 이건 말 그대로 단 하나의 작은 결함 때문에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가 위험에 빠진 사건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요. 원격 코드 실행이라는 걸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흔히 RC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해커한테 그냥 우리 집 안방 열쇠를 줘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해커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내 컴퓨터나 서버를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정말 끔찍하죠? 그러면 이게 대체 얼마나 큰 문제냐 궁금하시죠? 사실 이 문제의 진짜 심각성은 바로 그 규모에 있습니다. 피해 범위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처음 조사가 시작됐을 때는 한 7만 7천 개 정도의 시스템이 위험하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을 포함해서 많게는 64만 개 이상이 이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거 뭔지 아세요? 이 공격 방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는 거예요. 무슨 복잡한 해킹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특별하게 만든 웹 요청 딱 한 번 보내는 것만으로 서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격이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딱 이 3단계면 끝입니다. 먼저 해커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이 취약점을 가진 서버를 찾아내요. 그리고는 특수하게 조작된 일종의 만능 열쇠 같은 요청을 딱 한 번 보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바로 시스템 제어권을 손에 쥐고 악성 코드를 심든 정보를 빼가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냥 어떤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아주 거대한 글로벌 기업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추거나 더 나쁘게는 해커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웹사이트의 위험한 구멍들은 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걸까요?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개발자들이 쓰는 바로 그 도구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줄여서 VS 코드라고 하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은 물론이고 이제 막 코딩을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코드 편집기, 바로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공격의 진짜 위험한 점은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랑 악성 프로그램이 겉보기엔 구분이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왼쪽처럼 하나는 정말 우리 코딩을 도와주는 착한 프로그램인데 오른쪽 다른 하나는 똑같이 유용해 보이는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 비밀번호나 중요한 정보들을 몽땅 훔쳐가도록 설계된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라는 겁니다. 개발자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이거 편하겠다 하고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악성 코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VS 코드를 켤 때마다 그 악성 코드가 나도 모르게 실행되면서 내 컴퓨터의 모든 비밀을 해커에게 조용히 전송하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공식 앱스토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을 만한 곳이라도 무언가를 내 컴퓨터에 설치할 때는 이게 정말 안전한 걸까? 하고 딱 한 번만 더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기술적인 이야기였죠. 이제는 위협을 우리 생활 속으로 아주 가까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심리를 이용하는 공격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SNS에 올린 평범한 사진 한 장이 무기가 되는 그런 사기 수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가상 납치 사기라는 건데요. FBI가 직접 나서서 경고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SNS에 올린 사진을 가지고 교묘하게 조작해서 마치 진짜 납치된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족에게 보내서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 돈을 뜯어내는 아주 악질적인 방식입니다. 이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먼저 사기꾼들이 SNS에서 여러분이나 가족 사진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조작하거나 거기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아주 그럴듯한 납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 다음 가족에게 연락해서 당신 아들, 딸을 데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죠. 여기서 핵심은 공포와 시간입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다급하게 만들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바로 돈부터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수법이지만 다행히도 이걸 막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술 같은 게 전혀 필요 없어요. 첫째, 온라인에 뭘 올릴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둘째,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친구 공개로 바꾸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끼리만 아는 암호나 안전 단어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런 사기는 거의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크게 3가지 위협을 살펴봤는데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사건들 사이에 혹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보안 위협들을 크게 나눠보면 딱 2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리액트쉘이나 VS코드 악성 확장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믿고 쓰는 기술 자체의 허점을 파고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상 납치 사기처럼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두려움이나 신뢰 같은 감정을 노리는 인간 심리 공격이죠. 방어하는 방법도 당연히 달라야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은 바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항상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무언가 설치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SNS가 누구에게나 보이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가족과 미리 비상 계획을 세워두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서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안전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좋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